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이탈리아의 밀라노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 역시도 해외에 나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예술과 하이엔드 디자인, 특히 가구와 건축으로 유명한 이탈리아가 저의 여행 버킷리스트인데요. 서울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고급스러움이 철철철철 넘쳐 흐릅니다. 호텔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밀라노 본사 쇼룸하고 또 닮았잖아요. 실제로 모든 내장재를 이탈리아 현지에서 공수를 했고요. 또 디자인 센터에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모두 큐레이션한 매장입니다. 여기가 정말 넓다는 거 화면으로 느껴지세요? 정말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플렉스폼 매장인데요. 자, 그런데 안에 인테리어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고급진 세라믹 소재가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라미남사의 세라믹 소재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돌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곳곳에 녹색 식물을 배치해놨잖아요. 자, 이렇게 매장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추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빈둥님들, 플렉스폼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특히 디자인사의 회긁은 건축가들과 협업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이엔드 가구는 뭐의 축소판이다? 바로 건축의 축소판입니다.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가구들, 오늘 서울에 있는 플렉스폼 매장에서 이탈리아 건축 여행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이탈리아가 패션과 건축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 디자인을 볼 때도 그냥 기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심미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탈리아 최고의 산업 디자이너에게 수여한다는 황금 콤파스상 아시잖아요. 그 황금 콤파스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능하고 품질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죠. 안토니오 치테리오는 이 황금 콤파스상을 무려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의 디자인 가치를 가장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작품, 바로 그라운드 피스인데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소파가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자 또 플렉스폼의 베스트셀러인 그라운드 피스입니다. 이 그라운드 피스의 디자인만 잘 이해해도 그의 디자인 철학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치테리오는 가구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메다라는 곳에 성장을 했고 13살이 되기 전에 이미 나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7, 80년대 자신이 청년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 디자인에서는 모더니즘, 전위적인 디자인이 휩쓸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치테리오는 본인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합니다. 가구는 가구가 있을 위치와 다른 가구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상을 녹여내야 한다는 거예요. 치테리오가 디자인한 다른 건축물들 한번 볼까요? 정말 유명한 건축물이 많은데 특히 고급 호텔을 굉장히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호텔이라는 게 익스테리어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 같은 컨셉으로 엮어내야 되는 산업 디자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치테리오가 그런 분야에서 탁월했고, 그래서 이 시대 대표적인 산업 디자이너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라운드 피스를 디자인할 때 치테리오는 불가리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TV 볼 때 막 드러누워 있고 이런 단순한 소파가 아니라 어떤 호텔의 공간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같이 여행을 온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좋은 대면형 소파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라운드 피스 자체가 서로 이야기하기 되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치테리오가 반드시 녹여내고 싶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간의 중심에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라운드 피스에서 부드러움이랑 가치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팔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테리오가 예전부터 도널드 저드의 미니멀리즘을 매우 동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니멀리즘을 압축적으로 부드러움이랑 가치 안에 녹여낸 게 이 팔걸이입니다. 스틸이나 나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예요. 그런데 심지어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바느질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패션도 고가의 디자인인 것들을 보면은 패턴이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바느질을 최소화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도 바느질 자국이 없이 이 부드러운 소재를 녹여냈습니다. 이 비율과 이 비대칭성, 자신이 담고 싶었던 미니멀리즘을 집약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치테리오가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예술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가 많은 예술 작품을 컬렉팅해요. 레티나 세어리라고 해서 좋은 걸 많이 보다 보면 안목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 디자인에 녹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과 좋은 작품, 좋은 가구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엄마지만 이런 데 올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데리고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안에 가구를 둘 때도 그냥 기능만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좀 좋은 가구를 놓으면 좋은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안목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파 디자인 정말 아니잖아요. 막 빼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정된 형태의 뭐 등받이가 있다든지 이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거의 안 팔릴 줄 알았다는데 Quando abbiamo fatto il Grand Peace mi sembrava un oggetto che aveva dei grandi contenuti, però lo pensavamo non ne venderemo perché è così semplice, è così diretto, è così poco tradizionale, non è un divano oppure un divano, però l'abbiamo fatto ugualmente perché ci sembrava interessante sperimentare questo connubio più o meno tra l'arte e un cuscino. 웬걸 지금 플렉스폼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단 하나의 작품만을 소장해야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라운드 피스를 추천하겠습니다. 빈도님들 저는요 사실 이 매장에 왔을 때 이 책꽂이가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요즘에 한국에도 모듈 가구가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집집마다 가보면 거의 똑같은 브랜드의 획일적이라는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요 이 박스까지 하나하나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정말 가구로서 실용성까지 챙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사각형 형태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지만 요즘에 곡선의 벽면을 살리는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브드된 디자인까지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애셔라는 화가를 좋아해요. 건축가 출신의 화가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기하학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화가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징어 게임의 모티브가 된 예술가이기도 하죠. 저는 이 책꽂이를 보는데 그 애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각자 크기가 다르면서도 서로 어우러지는 이 느낌이 무한 반복하는 기하학을 통해서 예술을 이야기하는 애셔의 정신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안에 인피니티 부케이스를 둔다면 저는 옆에 꼭 애셔의 포스터와 함께 전시를 하고 싶어요. 무한 반복하는 애셔의 작품을 보면서 인피니티 부케이스를 보면서 아이에게 도형과 기하학의 깊이 또 재미를 함께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 애가 수학 영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지금 전시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 딱 보는 순간 치테리오가 건축한 건물, 호텔, 특히 에르메넬도 제니아 본사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호텔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테리오가 디자인한 호텔을 내가 소장할 수는 없지만 인피니티 부케이스가 집안에 있다면 그 호텔을 미니 버전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호텔 주인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내가 집에서도 하이엔드 가구라고 하면 옮기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박스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몇 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정말 서랍장처럼 꾸밀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이게 꾸밀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장식적인 부분을 배치를 해서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케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한번 보여드릴까? 이게 무게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되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디자인이 돼서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꺼내면 되고 요 옆에까지 생각해서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저는 직접 앉아보고 싶었던 게 라이프 스틸 소파였거든요. 저는 이 소파 마음에 드는데 근데 정말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라이프 스틸 소파가 플렉스폼이 판매하는 소파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미니멀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티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모던하면서도 좀 클래식한 느낌을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받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진짜 하이엔드라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앉았을 때 가죽 질감도 좋지만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참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기도 하지만 묘한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성의있게 처리가 되어 있었을까? 자꾸 만져보고 싶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이엔드라는 게 사실 겉에서 흉내를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하이엔드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내가 만져봤을 때, 경험해봤을 때 아래까지 제가 만져보면서 라이프스틸 소파한테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대다수가 치테리오의 작품으로 꾸며진 거실이라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보면은 장식적인 요소들까지 잘 어우러져 있는데 치테리오의 거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빈누님들, 제가 실은 이곳에 와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던 가구가 바로 얘입니다. 헬렌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딱 이걸 보는 순간 와! 이게 가구인가? 이건 예술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앉아볼게요. 와, 이거 앉아도 되는 거죠? 예. 오브제 같아서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편안하네요. 진짜 편안하기도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와 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게 가까이 와서 보세요. 가죽을 일일이 다 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보테가 베네타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했더니 얘는 헤링본 패턴으로 짠 거라서 똑같은 수작업이라도 훨씬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테리오가 디자인한 제품들은 수공예적인 그런 느낌을 살린 게 되게 매력인 것 같고,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진짜 아름답잖아요. 헬렌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알겠어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저 같은 그런 여성의 느낌이 나면서 유려한 곡선에 딱 보면서 야, 저거는 집에 놔두면 가구가 아니라 오브제다. 사실은 이 헬렌이 2조 남았고요.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플렉스폼은 가구를 제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대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게 잘 팔리거든요. 잘 팔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찍어낸다면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플렉스폼에서는 제품들의 희소성을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량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구가 결국에는 예술 작품으로 소장 가치가 있도록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당연히 하이엔드 가구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가격적인 문턱이 높죠. 하지만 이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한다면 과연 그 가격이 비싸게 느껴질까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모마나 폼피두 센터나 많은 유수의 박물관에서 가구를 하나의 작품으로 소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집안에 이런 멋진 작품이 되는 가구가 있다면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런 가구들을 소장하는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헬렌이 곧 단종될 예정이지만 시간을 들여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플렉스폼이 갖고 있는 또 하이엔드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작품이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플렉스폼뿐만 아니라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행보에도 예술적인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흑백 사진이요, 바로 치테리오가 자신의 가구를 광고했을 때 썼던 흑백 사진인데요. 사실 광고에서 흑백 사진을 쓴다는 것, 특히 가구에서 당시로서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Anche perché il mercato inizialmente non capiva, poi di fatto invece, come sempre, no, sulla consistenza, sulla credibilit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사실 미술에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이 작가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만의 독보적인 화풍을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치테리오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홍보 전략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것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디자이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고요. 플렉스폼에는 치테리오부터 이렇게 신세대가 좋아하는 건축가까지 다양한 건축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도 갈 수 있는 정말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카를로 콜롬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렉스폼에 오시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